혹시 하루에 물 얼마나 드시나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잘못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신장은 물론 심장병과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부자님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특급 정보만 전해드리는 부자고입니다. 오늘도 부자님들 항상 건강만 하시라고 부자님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부자 준비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물을 마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어떤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잘못 마시면 독이 되는 물과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물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제 우리 부자님들 건강에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플라스틱 페트병에 든 물을 오래 보관하고 마시는 습관입니다. 편리함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생수 페트병. 하지만 장기간 보관하거나 고온에 노출되면 플라스틱 병에서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같은 유해 화학물질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차 안이나 직사광선 아래 방치된 플라스틱 물병은 더 많은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내분 비계를 교란시켜 호르몬 관련 암, 특히 유방암과 전립선암 위험을 최대 4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화학물질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 30%가량 증가시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암과 심장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 번 개봉한 페트병을 여러 번 열고 닫을수록 미세 플라스틱 노출이 증가하고 이 미세 플라스틱도 우리가 마시는 물을 통해 체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페트병에서 용출된 미세 플라스틱이 남성의 생식 발달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냉동하면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안전하게 물을 마시려면 스테인리스나 유리로 된 물병을 사용하고 가능하면 정수된 물을 직접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생수를 구매한다면 되도록 빨리 마시고 재사용을 최소화하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뜨거운 곳에 두지 마세요. 그리고 개봉한 생수는 되도록 당일에 모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몸이 탈수 상태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물 마시는 것을 잊거나 의도적으로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물을 적게 마십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가벼운 탈수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 변비, 신장 결석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신장 질환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중증 질환 중 하나로 만성 탈수는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은 갈증 신호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규칙적으로 조금씩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탈수는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와도 연관이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탈수 상태는 혈액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 혈전 형성 위험을 높이고 이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알림을 설정하거나 책상이나 자주 보는 곳에 물병을 두어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한꺼번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습관입니다. 한꺼번에 과도한 물을 마시면 물 중독, 즉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올 수 있어요. 저나트륨 혈증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뇌의 부종을 일으키고 심하면 발작이나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물 중독은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50대 이상 노인이나 고강도 운동 후 과도하게 물을 마실 때 자주 발생한다고 해요. 땀으로 나트륨과 수분을 함께 잃은 상태에서 순수한 물만 과도하게 마시면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높아져요.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하루 종일 나누어 조금씩 꾸준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식사 중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 과도한 물 섭취는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는 영양소 흡수율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식사 중 물 마시기를 자제해야 합니다. 이런 소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식사 중 목이 마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고 식사 중에는 소량만 마시는 것입니다. 식후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소화를 돕습니다. 다섯 번째, 너무 차가운 물이나 지나치게 뜨거운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찬물을 급하게 마시는 것은 위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찬물은 위장 내 혈류를 감소시켜 소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고 이는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만성 위염과 위궤양 위험을 최대 6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온도의 물은 우리 몸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체온 유지를 위해 갑자기 들어온 찬물을 데우느라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찬물 섭취는 신장의 독소 배출 능력을 떨어뜨려 신장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령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찬물 섭취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는 혈압 상승과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심장마비 위험을 35%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켜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도 이상의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 점막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며 장기간 매우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식도암 위험을 75%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키고 미세균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또는 실온의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6번째, 물 대신 과도한 이온 음료나 카페인 음료, 설탕 가득한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음료들은 진정한 수분 보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 등에는 많은 양의 액상 과당과 설탕,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어 장기간 섭취 시 제2형 당뇨병 위험을 7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을 촉진해 체내 수분을 오히려 배출시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년기 여성의 경우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칼슘 흡수를 방해해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목마를 때는 탄산 음료나 주스 대신 물을 드세요. 7번째,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는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은 방광 용량이 감소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수면 장애는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60%까지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45%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취침하기 2시간 전에 수분 섭취를 줄이고 밤에 갈증을 느낀다면 많은 양 대신 소량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또한 저녁 식사에 염분 섭취를 줄이면 갈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물 마시는 7가지 나쁜 습관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올바른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한 핵심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찬물보다는 실온이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는 밤새 농축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밤새 잃은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조금씩 자주 하루 종일 규칙적으로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고 식사 중에는 소량만 마십니다. 식후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안전한 물을 마십니다. 가능하면 정수된 물이나 끓인 물을 식혀 마십니다. 다섯째, 운동 전후에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미네랄이 포함된 물을 마시는 것이 전해질 균형에 좋습니다. 여섯째,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입니다.
일곱째,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세요. 여덟째, 카페인이나 설탕 많은 음료는 물 대용으로 절대 마시지 마세요. 물은 우리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마셔야 진정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건강한 물 마시기 습관으로 지금 바로 바꿔보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부자고는 앞으로도 우리 부자님들의 건강한 하루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강부자에서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부자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시고 소중한 주변 지인, 친구, 가족분들에게도 이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게 꼭 공유해 주세요. 가시기 전에 댓글로 안부 인사나 시청 소감, 다음 건강부자에서 보고 싶은 주제를 남겨주시면 제 마음을 담아 하트 보내드릴게요. 건강부자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올라오니 잊지 마시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부자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 같이 외칠까요? 부자님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부자고와 함께라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 함께 웃으며 서로 손잡고 시작해봐요. 희망 가득한 이 순간을 우리 영원히 함께 걸어가요. 부자고와 함께라면 마음도 부자, 몸도 부자.